엄마 발인 날 시댁 식구들이 전부 캠핑을 간다고요? 민지는 핸드폰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발인을 앞둔 이 시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다. 아, 그래. 미안해. 급한 약속이 생겨서. 시어머니 정말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다. 평소보다도 더 냉랭하고 어딘지 서두르는 듯한 톤이었다. 어머니, 그런데 내일이 우리 엄마 발인 날인데요. 이해가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늘 어색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냉정할 줄은 몰랐다. 민지야, 미안해.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요양차 캠핑을 가게 됐어. 남편 태준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급하게 변명하는 듯한 죄책감이 섞인 어조였다.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응, 갑자기 그래. 혈압이 좀 오르신다고.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해서. 민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금주구면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인데 갑자기 캠핑을 갈 정도로 몸이 안 좋다니. 그럼 혹시 태준이라도 와줄 수 있어? 미안해, 민지야. 아버지 간병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빈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관 앞에 놓인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이 미안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무능해서 엄마 마지막 길도 제대로 배웅 못 해드리네요.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친정 쪽 친척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거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친정엄마의 몇몇 친구분들만이 간간히 조문을 왔다 갔을 뿐이었다.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신우이 김미정이었다. 언니, 진짜 미안해. 우리도 급하게 캠핑 가게 됐어. 미정아, 너마저. 언니 혼자 힘들겠지만 아버지가 정말 안 좋으시거든. 이해해줘.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절망감에 빠졌다. 5년 동안 시댁에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정작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니.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일주일 후 그녀 앞에 놓일 충격적인 진실을, 그리고 시댁이 캠핑을 간 진짜 이유를.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민지야, 세상에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과연 시댁이 캠핑을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민지가 곧 알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민지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계팀 대리였다. 대학 졸업 후 줄곧 한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특별히 부족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유일한 아쉬움이 있다면 시댁과의 관계였다. 친정엄마 한순자와는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란 민지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다. 민지야,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엄마 매일 물어보시잖아요. 오늘은 김치찌개 먹었어요. 김치찌개? 밖에서 사 먹은 거야? 집에서 해 먹어야지. 엄마, 직장인이 어떻게 매번 도시락 싸가요? 그러게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엄마의 말에는 늘 시댁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으셨다. 시댁과의 관계는 결혼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정말수는 처음부터 민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우리 태준이한테는 좀 더 나은 며느리가 어울렸을 텐데.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어른들 생신에는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등산을 배우기도 했고 시아버지의 취미인 바둑도 배워봤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늘 미지근했다. 민지가 음식을 해왔네. 고마워. 시어머니의 인사는 항상 형식적이었다.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남편 김태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라며 민지에게만 양보를 요구했다. 태준아, 나는 내 엄마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아니야. 엄마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야. 속으로는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친정엄마는 민지의 이런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지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열리실 거야. 엄마는 항상 민지 편을 들어주면서도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다. 하지만 엄마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항상 민지 편이야. 그런 엄마가 있어서 민지는 시댁에서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엄마는 민지의 피난처이자 안전한 항구였다. 평소에 시댁 식구들은 친정 이야기를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았다. 특히 친정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불편해지는 것을 민지는 눈치챘다. 민지 엄마는 뭐하고 지내시지? 가끔 시어머니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 톤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의뢰가 느껴졌다. 집에서 뜨개질도 하시고 동네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다니세요. 집은 어디야? 성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실까? 시어머니의 말에는 동정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남편도 없이 딸 하나 의지하며 사는 불쌍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민지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고 은행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하신 당당한 분이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엄마가 숨겨둔 비밀이 민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상상했을까? 3주 전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민지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이웃집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민지는 회사에서 뛰쳐나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뇌출혈입니다. 광범위한 출혈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담당 의사의 설명에 민지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설사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온 태준이 민지를 부축했다. 민지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태준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다. 곧이어 시댁 식구들도 병원에 도착했다. 시어머니 정말순, 시아버지 김철수 65, 그리고 시누이 김미정까지.
어머, 이런 일이. 참 안타깝네요.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식적인 위로 정도에 그쳤다. 어머니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시아버지는 그나마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언니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신우이 미정이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줬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민지야, 우리는 일단 집에 가서 정리하고 다시 올게. 태준마저 회사에 연락 좀 해야겠어라며 자리를 떴다. 결국 민지만이 홀로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다시 왔지만 이번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민지야, 엄마 간병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방해만 될 것 같고. 시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기도 했고 굳이 억지로 붙잡고 싶지도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미안해. 태준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걸러 하루 정도만 병원에 왔다. 일주일 내내 민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회사에서는 가족 간병 휴가를 내줬지만 급여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 곁에 있는 게 우선이었다. 엄마 깨어나세요. 민지가 여기 있어요. 하루 종일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다. 어릴 때 추억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시댁에서의 고충도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엄마의 짐을 정리해야 했다. 엄마가 살던 작은 아파트는 추억으로 가득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민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엄마의 개인 금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각종 금융상품 서류들. 그 양이 상당했다. 이게 뭐지? 민지가 알던 엄마는 은행 적금 하나와 작은 아파트가 전 재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다. 특히 눈에 띈 건 강남구 테헤란로 주소가 적힌 등기부등본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민지로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다. 민지는 서류들을 따로 모아서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장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댁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지야, 어머니 개인 서류 같은 건 정리했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대충 정리했는데요. 혹시 어머니가 다른 재산 같은 건 없으셨나? 보험이나 적금 말고. 신우이도 관심을 보였다. 글쎄요, 아직 자세히 안 봐서. 언니, 부동산 같은 건 없었어? 민지는 이상했다. 평소에 친정일에 별 관심이 없던 시댁에서 갑자기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상속세 같은 것도 있고 절차가 복잡할까 봐서.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더 이상한 건 태준도 비슷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었다. 민지야, 어머니가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셨을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아니야, 그냥. 요즘 어르신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 왜 시댁은 갑자기 친정 엄마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리고 민지가 발견한 그 서류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발인 전날 저녁 시댁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다. 민지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민지를 따로 불렀다. 장례식장 옆 작은 카페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발인인데. 우리가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졌어. 민지는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태준이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요양차 캠핑을 가게 됐거든. 시아버지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혈압이 갑자기 오르시고 의사가 환경을 바꿔서 쉬라고 하더라고.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혹시 태준이도 아버지 간병을 도와야 해서. 어머니, 내일이 우리 엄마 발인 날인데요. 이해가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민지야, 우리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우선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우선이라니. 그럼 죽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 그럼 언제 출발하세요? 내일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야. 새벽에요? 응, 일찍 가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 민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환자를 위한 요양 캠핑이라면서 새벽에 출발해서 좋은 자리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됐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태준에게 물었다. 태준아, 정말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응,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 언제부터? 어, 언제부터라고 하면. 태준이 말을 흐렸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좋으셨는지 궁금해서. 아, 그게 이틀 전부터인 것 같아. 민지는 의아했다. 이틀 전에 시아버지를 봤을 때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 그럼 병원은 가보셨어? 응, 가봤어. 뭐라고 하시던데? 스트레스성이라고. 환경을 바꿔서 쉬라고 하시더라고. 태준의 대답이 점점 모호해졌다. 다음 날 새벽 정말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캠핑을 떠났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모두. 민지는 혼자서 발인 준비를 해야 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가족들이 없는 장례식은 너무나 쓸쓸했다. 고인의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민지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발인이 시작됐다. 친정엄마의 몇몇 친구분들과 민지의 회사 동료 몇 명만이 참석했다. 민지야, 시댁은 왜 안 왔어? 친정엄마의 친구 박 여사가 물었다. 급한 일이 생기셔서. 민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민망했다. 캠핑을 갔다고? 엄마 발인 날에? 박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친구분들도 분개했다. 민지는 시댁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사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이동할 때도 민지는 혼자였다. 엄마의 마지막 길을 혼자 배웅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도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지야, 발인 잘 치렀어? 미안해. 아버지가 많이 힘드셔서 연락도 못했어. 민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시댁에서 온 택배가 있었다. 뭐지? 택배를 열어보니 친정 엄마와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민지가 가져간 서류들 중 일부가 복사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언제 이걸 복사했지? 민지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장례 준비 중에 시댁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서류 정리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때 복사를 해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왜 시댁에서 친정 엄마의 개인 서류를 복사해 갔을까? 민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시댁이 친정 엄마의 서류를 복사해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시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캠핑을 간 것일까? 발인 다음 날 오후 민지는 혼자 장례식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음은 허전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잘 보내드렸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때 박 여사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어제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세요? 내 시댁 말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엄마 발인 날에 캠핑을 가다니. 박 여사는 여전히 붕괴하고 있었다. 박 이모, 그냥 넘어가요. 이미 끝난 일이고. 아니야, 민지야. 이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야. 혹시 너희 시댁이 내 엄마 재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재산이요? 무슨 재산을? 민지야, 너 정말 몰라? 내 엄마가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민지는 깜짝 놀랐다. 어머,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건물을요? 응, 꽤 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몰랐구나?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박 여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더 이상해. 왜 시댁에서 내 엄마 서류들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을까? 민지는 그제야 시댁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다. 친정 엄마의 재산에 대한 질문들, 서류 복사, 그리고 발인 날의 캠핑. 박 이모, 정말 엄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다고요? 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몇 년 전부터 강남에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 순간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죠? 저는 한솔법 무사사무소의 이정우 법무사입니다. 민지는 긴장했다. 왜 법무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올까? 고 한순자님의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시간 내서 사무소로 오실 수 있을까요? 상속이요? 네, 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상속할 재산이 꽤 있으셔서요. 민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떤 재산인지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괜찮으시면 지금 오세요. 민지는 박 여사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다. 가는 길에 박 여사가 말했다. 민지야, 만약 정말 내 엄마가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시댁이 그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설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은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이 많잖아.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고.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한 민지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께서 강남 테헤란로의 15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정우 법무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15층짜리 건물이요? 네,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민지는 현실감이 없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이 건물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겠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재는 이 정도 가치가 됩니다. 20년 전이면 제가 중학생 때네요. 네, 어머니께서 꾸준히 임대료 수입도 받고 계셨습니다. 월 임대료만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민지는 어지러웠다. 엄마가 매달 3억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다. 그럼 엄마는 왜 그런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을까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검소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평범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도 남기셨는데
모든 재산을 딸인 민지 씨에게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유언장에는 민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 민지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 이 재산으로 좀 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박 여사가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지야, 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셨는지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다. 그런데 법무사님, 혹시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제 시댁에서 혹시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 해서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주소를 안다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시댁에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과연 시댁이 친정 엄마의 500억 재산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래서 발인 날 캠핑을 간 것일까? 법무사 사무소에서 나온 민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친정엄마가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남겨주셨다는 기쁨보다는 시댁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드는 배신감이 더 컸다. 박 이모, 정말 시댁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지야,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내 엄마 서류에 관심을 보이고 하필 발인 날에 캠핑을 가겠어? 집에 돌아온 민지는 시댁에서 복사해 간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강남 건물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태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민지야, 다녀왔어. 아버지 많이 좀 나아지셨어. 태준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캠핑 잘 다녀왔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응, 공기도 좋고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셨어. 그래. 근데 태준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엄마 재산 말이야.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재산? 강남에 있는 500억짜리 건물 말이야. 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너희들이 엄마 서류 복사해 간 거 다 알고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지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뭐가 오해야? 엄마 발인 날에 캠핑 간 것도 오해고 서류 몰래 복사한 것도 오해야?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잘 됐어요. 할 말이 있거든요. 민지가 시어머니를 마주봤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남에 있는 500억짜리 건물 말이에요. 500억? 시어머니는 놀란 척했지만 민지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엄마가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그 순간 신우이 미정이 집에 들어오면서 실수를 했다. 엄마, 민지 언니가 상속받는 거 확실해? 그럼 우리가 걱정한 게. 미정이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다. 미정아, 무슨 소리야? 뭘 걱정했다는 거야? 민지가 다그쳤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이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미정을 노려봤다. 미정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뭘 걱정했다는 거야? 하지만 민지는 이미 확신했다. 시댁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들, 이제 그만 진실을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태준, 미정이 서로 눈치를 봤다. 민지야, 우리가. 태준이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민지야, 그래. 우리가 알고 있었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이면 엄마가 쓰러지시기 전이네요. 그래.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인 날에 캠핑을 가신 거군요. 저 혼자 힘들게 장례 치르는 동안 변호사 만나러 다니신 거고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아버지가 정말 아프신 거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거짓말이었군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 시댁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지만 과연 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지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500억이라는 돈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장례 혼자 치르는 동안 변호사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민지야, 오해하지 마. 우리가 그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게 아니야. 태준이 변명했다. 그럼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서명해. 그것은 상속 포기 각서였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야. 민지는 어이가 없었다. 왜 제가 포기해야 하는데요? 민지야, 솔직히 말하자면 50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 신우이 미정이 나섰다. 독이 된다고요? 언니 생각해봐. 상속세만 해도 엄청날 거야. 그리고 그런 큰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달라져.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언니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우리와의 관계도 달라질 거고. 민지는 황당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민지야,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엄마 발인 날에 곁에 있어주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민지야, 5년 동안 저한테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들 때는 곁에 없으시고 돈 얘기만 나오니까 나타나서 포기하라고 하시네요. 태준이 민지를 달래려고 했다. 민지야, 엄마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런 큰 돈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태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지야, 우리는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 굳이 그런 큰 돈이 필요 없어. 민지는 실망감에 빠졌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였다. 민지야,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들어오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불편해졌다. 박 이모, 어떻게 오셨어요? 민지야, 내가 걱정돼서 왔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민지 상황을 설명하자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속 포기 각서라니? 박 여사가 시댁 식구들을 노려봤다. 민지 엄마 발인 날에 캠핑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상속까지 포기하라고 해요. 박 여사님, 이건 저희 가족일이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일이라고요? 그럼 민지가 힘들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박 여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민지야, 내 엄마가 나한테 맡겨둔 게 있어.
뭐예요? 또 다른 유언장이야.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내 엄마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봐. 나를 증인으로 해서 영상 유언까지 남기셨어. 박 여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친정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다. 민지야, 엄마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시댁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이겠지?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너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 영상 속 엄마가 계속 말했다. 민지야, 엄마가 이 건물을 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놓은 편지를 보면 알 거야.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박 여사님, 민지가 어려움에 처하면 꼭 도와주세요. 박 여사가 영상을 끄고 말했다. 민지야, 내 엄마가 얼마나 널 걱정하셨는지 알겠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상속 포기 안 할 거예요. 민지야. 태준이 소리쳤다. 태준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엄마가 남겨주신 거야. 포기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민지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너한테 그런 큰 돈이 있으면 우리 관계가 달라지잖아.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미 달라졌어요. 엄마 발인 날에 캠핑 가신 순간부터요. 과연 민지는 시댁의 압박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 한 개월 후 민지는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세와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400억이 넘는 재산이 민지의 것이 되었다. 시댁과의 관계는 예상대로 멀어졌다. 태주는 이혼을 요구했고 민지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민지야, 우리 이혼하자. 그래, 알았어. 민지는 의외로 담담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의 질문에 민지는 웃었다. 걱정 마. 혼인 전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야.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민지는 친정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박 여사가 가져다 준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 순간 민지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민지야, 엄마가 이 건물을 산 건 사실 너희 시댁 때문이었어. 민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몰래 도와준 게 엄마였거든. 그때 시어머니가 담보로 맡긴 게 바로 이 건물이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시댁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시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해서 20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은행에서 담보로 잡힌 게 그 건물이었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지. 민지는 손에 힘이 빠졌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샀어. 시어머니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존심만 상해했나 봐. 민지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차갑게 군 건 죄책감 때문일 거야. 20년 동안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게 고마워해야 할 처지인 게 싫었던 거지. 민지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분노와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이해도 조금 생겼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민지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 때로는 고마움이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걸 이해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민지에게 의외의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민지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30분만.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많이 초라해 보였다. 민지야, 미안해.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했다. 뭐가 미안하세요? 다 미안해. 내 엄마 발인 날에 캠핑 간 것도, 상속 포기하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20년 전 일도. 민지는 편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 엄마가 남긴 편지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다 알고 있구나. 네. 엄마가 어머니를 도와주셨다는 것도, 그 건물이 원래 어머니 것이었다는 것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게 고마워해야 할 처지인 게 싫었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어. 민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엄마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하신 일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민지는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각자 살아요.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민지은 친정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민지는 엄마가 남겨준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마치 엄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민지는 한순자 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의외의 사람이었다. 사업의 실패에 어려움에 처한 전 시아버지였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운 민지였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원망도 이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따뜻한 결말이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